국가 간의 최정상급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상 그 안에서 이뤄진 대화를 집착할 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외교전은 극비 중에 극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볼터의 회고록은 즉시 백악관에 소송당할 정도로 역대급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고록의 베일이 벗겨질수록 그 세부 내용이 충격적이고 한국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 AIR에 관한 볼터 폭로전은 지금까지 추측만 하던 것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다양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상당 부분 검증이 필요한 자기 중심적인 과에서 풀어낸 회고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만 몇몇 사안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1. 북미 종전선언. 일본으로 인해 무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종전을 공식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반대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일본의 이 같은 행태를 털어놓았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담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자신이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려돼 있다는 나쁜 소식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는 특정 지점에서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가 당장 하려고 한 것처럼 그걸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나의 제스처이자 언론 홍보용 횡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볼터 전 보좌관은 북미 종전선언을 두고 일본의 입장을 무겁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일본이 특별히 불안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야치 쇼타로 일본 안보국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대단히 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면을 볼턴도 상당히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북미 종전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선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는 회고도 나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가던 길에 워싱턴 DC를 그날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 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 총리와 볼턴 보좌관 등은 끊임없이 북미 관계에 관해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응대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종전선언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7 캐나다에 참여하는 도중에 워싱턴까지 찾아가 종전선언을 회방 놓을 정도로 아베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집요하게 남북미 관계에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리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메파 볼턴과 한반도의 평화 모두를 방해하는 일본이 갑자기 이러한 맥락에서도 드러나는 셈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다고 볼턴은 밝히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북한 선제 타격 고민 아버는 지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에 공감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8년 3월 초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일단 볼턴 전 보좌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평창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은 인권 유린과 관련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방문을 자신의 성공으로 강조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팀의 참가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도 올림픽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통탄할 만한 패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좌파는 북한을 잘해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햇볕 정책을 준항하지만 사실은 북한 독재 정권에 보조금을 주는 것뿐이라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이 상황에도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한반도 전쟁론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기대가 확산했지만 볼턴은 선제 타격론을 고수한 것입니다. 선제 타격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제재만으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공감을 표했으며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이 보고 이후 이틀 후인 3월 8일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선제 타격론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무력 행동에 대해 일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을 찬성하며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이렇게 거침없이 모든 외교가의 기밀이 되어야 하는 주요 사안들을 폭로해서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더욱더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는데 중국은 사실 트럼프 재선을 바라왔다는 것입니다. 3. 중국. 사실은 트럼프 재선을 원했다. 볼턴 회고록 중에는 레아와 중국 등이 트럼프의 비위를 잘 맞췄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주요 이유는 비위를 잘 맞추면 서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관련 내용이 역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턴이 주장한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중국에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반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임을 해야 한다고 비위를 맞췄다고 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에는 지난 아르헨티나 G20에서 시진핑은 앞으로 6년 동안 트럼프와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트럼프는 주변에서 트럼프가 연임으로 제한된 임기를 헌법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이 긴 시간을 대통령으로 있기를 바라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미국은 너무 선거가 많다고 맞장구 쳤고 도저히 민주주의 진영의 대통령이 할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대화가 양자간에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한두 차례 더 오고 갔는데 그때마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연일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했으며 트럼프는 그러한 말을 좋아했다고 볼턴은 주장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런 대화에 중국의 관세를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는 그럼 농산물을 많이 사주길 바란다고 받아쳤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트럼프의 전통적인 표밭인 농부들이 대거 포진한 곳으로 역시 트럼프는 재선에만 관심이 있었고 미국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트럼프의 바람대로 미중 무역 전쟁 중임에도 대개 농산물 구매 약속을 했으며 그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은 다소 소강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중국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가 동맹을 약화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방위비를 매우 아까워해서 군을 축소하거나 동맹에게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해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동 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은 즉각 러시아의 군사 영향력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며 한국이나 일본이 돈을 내든지 철수하든지 하는 발언은 내심 중국에서 쾌재를 부를 만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곧바로 파악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공화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법안을 발의해서 주한미군 철수 금지에 관한 군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 당일에도 불구하고 즉각 법안을 발의해서 주한미군 철수 금지에 관한 군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앞에서 무엇인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가 되는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참모들이 수습하는 장면이 연출되곤 했는데 특히 레아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보다 돈을 우위로 놓는 장면을 매우 흡족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죠. 실제 동북아 방위비에 관한 내용은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4. 트럼프 진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는 연간 약 10조 원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는 연간 약 6조 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회고록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며 볼터 전 보좌관은 작년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모든 주일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해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약 80억 달러 정도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4배 이상의 금액입니다. 앞서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확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한국에도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귀국 후 상황을 보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열린 탈사 집회에서 주동 미군을 감축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여전히 많은 나라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고 말하며 동맹들에게 방위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볼터의 회고록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볼터의 회고록은 진위 여부로 논란이 되며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국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힘을 기르고 그 가운데 자주적 외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